중정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0일 을묘 두번째 기사 1517년 명정적 정덕 12년 좌의정 김은기가 사직을 2번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0일 을묘 세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정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2일 을묘 네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어제 홍문관이 아뢰기를 만기가 호본한데 잣다란 일까지도 다 출입하면 학문에 방해된다 하였는데 이 말이 과연 옳다. 회사로 하여금 혹 석 달 또는 연말에 합계하여 아뢰게 하라.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3일 병진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3일 병진 두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양로연은 나라의 중한 일이니 흉년이 들더라도 부득이 해야 한다. 또 대전의 종친의 진연은 한 해에 2번 하는 것이 항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실려 있는 일을 근래 예관이 전혀 아뢰지 않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내 종친은 오히려 불시로 불러서 볼 수 있으나 외 종친은 이 잔치가 아니면 볼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우예의 정이 아주 박하거니와 근래 중지한 뜻을 예주에 물어서 아뢰라. 중정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3일 병진 세번째 기사 우리나라의 각사 안에 다들 신을 설치하여 제사하는 것이 있는데 부건이라 한다. 행해온 지 이미 오래므로 능히 혁파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때 이르러 헌부가 먼저 지전을 불사르고 각 사이에 관문을 보내어 다 불사르게 하여 그 제사를 금지하니 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중정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4일 정사 첫번째 기사 전라도에 7월 20일부터 비가 내리다 개다하여 폭풍과 괴우가 때없이 일어 나무가 부러지고 뽑히며 내와 도랑이 넘쳤다. 중정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4일 정사 두번째 기사 정광필 신용계 김전 이 계명이 의논드리기를 정성근의 충효의 절개는 속 삼강 행실을 기록하였고 또 정문화에 특이한 행실을 표창하였으니 그 포장하는 언전을 극진히 하였습니다. 다만 궁핍하되 갈 곳이 없어 의식에 군색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돌보아주지 않았으는 안 되니 적당히 해마다 명곡을 주어 더욱 돌보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정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4일 정사 세번째 기사 신용각의 일본 사신을 위한 아비연관으로 잔치를 치른 뒤에 복명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객사들이 대장경을 지를 갖추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한 건을 내리셨습니다만 경을 담을 그릇이 없으므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며 조연을 2~3번 청하였는데 전례를 상고하면 포주 각각 200필을 주었으니 이제도 주어야 하겠습니다. 부관이는 전에 풍중이 왔을 때에도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구경하고자 하는데 중인이 반드시 아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상관인은 전에 과연 이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 부끄럽게까 말할 수 없습니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이는 의뢰하는 일이 아니므로 예조가 아뢰기 어려워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뜻은 방화 구경에 간절하고 자신이 자주 오지 않으므로 보여주더라도 반드시 바라지 못할 것을 바라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니 구경시킬 만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연은 전례대로 주어야 한다. 방화를 구경시키는 일은 전일 대신에게 의논하였던데 대신들이 다 허가해야 한다고 하나 김전만은 불가하다고 하므로 허가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참으로 보기를 바란다면 보여주라 하였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4일 정사 네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이 운거는 그런 줄 알면서 그릇되게 판결한 것이 분명합니다. 착오라면 오히려 버려둘 수도 있으나 이는 버려둘 수 없으니 끝까지 추구하여 주의해 주소서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운거의 일은 이미 유지를 거쳤으니
사유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를 빨리 상고하여 아뢰라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대전에는 그런 줄 알면서 그렇게 판결한 자는 사유를 거쳤으면 영불 서용하고 사유를 거치지 않았으면 장 100에 영불 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운거는 재상줄에 드는 사람이다. 그 공초에는 상고를 잘못하였다 하였으나 끝까지 추구하기에 이르면 그런 줄 알면서 그릇되게 판단한 것이 되어 영불서용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짐작해서 버려둔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4일 정사 5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의 서장을 내렸다. 각도에 풍제 수재가 많이 있거니와 이제 계본을 보면 기와가 다 날아갔다 하였으니 크게 놀랍다. 내가 근심하는 뜻을 특별히 대신에게 말하라. 또 백성을 징구하는 뜻이 위에서는 늘 떠나지 않거니와 해사도 알아서 처치해야 하리라. 중조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4일 정사 6번째 기사 정훈이 종친 의빈으로서 진연에 참여할 사람의 단자를 드리고 아뢰기를 정묘년 이후로는 다 진연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반드시 경호년의 외변이 있었고 그 뒤로 또 해마다 흉년이 늘 당하였기 때문에 여쭈지 않았으므로 근래에는 오래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바야흐로 흉년이니 지금은 연양할 때가 아니나 연양이 아니면 따로 접대할 길이 없다. 그렇다면 종친을 접대하는 것은 중한 일인데 어찌해야 할 것인지 정부에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4일 15일 모 첫번째 기사 상이 증군과 함께 대조전에서 대비에게 풍정을 올렸다. 대개 친령례를 행하기 때문이었다. 대조전은 창덕궁에 있는 왕비의 정당이다. 중조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5일 무호 두번째 기사 종제와 이품 이상에게 인장전뜰에서 잔치를 내렸다. 중조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5일 무호 세번째 기사 사인 김정국이 정성의 뜻으로 와서 아뢰기를 좌의정이 신등보다 무엇이 못하겠으며 신등이 무엇이 낫겠습니까? 신등만 취직하는 것도 어려우나 다 물러갈 수도 없으므로 부득이 애써 행공하는데 이제는 처치하기가 어려운 듯합니다. 상께서 그 사직을 윤호하지 않고 매우 어렵게 여기시는 것은 옳으나 그 사람은 또한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종친이 진연하는 일은 올해는 흉년이므로 행할 수 없겠으나 별처에서 풍계를 환장하여 인견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중정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5일 모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었다. 근래 종친을 접대하신 일이 없어서 상께서 우애하는 정이 아주 박하다고 분부하셨으니 이는 지극히 좋은 뜻이며 신등도 그런 뜻을 가지었으나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접견하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예문대로 거행해야 합니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5일 무 5번째 기사 정성들에게 전교하기를 종친이 진연하늘에 대해서는 하느냐 아니하느냐 하여야 하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종친을 접대하는 방도를 물은 것이다. 올해는 흉년이니 워낙 진연할 수 없는 것인데 다른 방도로 접견할 수 있을런지를 물은 것이다. 정원의 뜻을 듣건대 이미 예문이 있으니 예문대로 해야 한다 하는데 이 말은 옳은 듯하다. 과연 따로 처소를 만들더라도 그냥 볼 수는 없고 반드시 공개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니 따로 처소를 만들거나 예문대로 거행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진연하는 것이 괜찮겠는가? 족친과 화목하는 방도로는 쓰는 진연을 행해야 하겠으나 올해는 흉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진연하는 것이 또한 괜찮겠는가? 이 두 가지 뜻으로 다시 묻는다 하며 정성들이 아뢰기를 하문하신 뜻이 지당합니다. 올해는 예문에 실려 있는 일일지라도 행하실 수가 없을 듯합니다. 신등이 따로 처소를 만들 것을 아랜 까닭은 재상이 입시하지 않더라도 승지와 사가는 다 입시해야 할 것이므로 무방한 듯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정원의 뜻은 후패가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니 그 뜻이 또한 마땅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5일 무 6번째 기사 정승들에게 전교하였다. 좌 이정이 사직하고 물러가 있은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다.
조정의 의논이 어떠한지 몰라서 취직시키지 못하였는데 이제 조정의 의논을 듣건대 내 생각과 같으니 취직시켜야 하겠다. 종친의 진형과 양로연은 다른 장치와는 달라 임금으로서 해야 할 일이므로 물었다. 이제 듣건대 경상도에 풍제 수재가 있어 곡식이 많이 상해서 민생이 매우 염려스럽다 하니 참으로 근심된다. 이 두 잔치는 다 거행하지 말도록 하라. 중종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5일 무어 7번째 기사 조화 이전 김은기가 명을 받고 와서 다시 사직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5일 무어 8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5일 무어 9번째 기사 경상도 경주 양산에 백꽃이 피다. 중종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6일 김이 첫번째 기사 이날 내외 명부의 회의연이 있다. 중종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6일 김이 두번째 기사 대선 최숙생 지비 유관 장량 정순봉 소세양 지평 이우 등이 아뢰었다. 한밤에 본부의 대문에 화살 둘이 꽂혔는데 화살에 종이를 붙여서 쓰기를 너희들을 쏘리고 웃음 문짝에 시험한다 하였습니다. 헌부는 기강을 여자가 풍헌히 달려있는 곳인데 신등이 모두 변변치 못하면서 함부로 본직에 있으므로 이런 변이 있는 것이니 가라 주소서. 사실은 논한다. 이때 헌부가 기강을 떨치고자 해 옥성을 판결하는 데 있어 용서를 적게 하고 많이 각박하게 하였고 또 사람들이 사스러운 숨은 일을 여러 번 드러냈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원망하고 미워하였다. 그 자획을 상고해보니 상인이 한 짓이 아니었다. 전교하기를 아랫일을 듣고 내가 매우 놀랐다. 지난번 문을 쏘았을 때에 상하가 놀라서 추구하고자 했으나 의사한 일로 큰 옥사를 일으키면 마침내 외람한 옥사가 되어 무고한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화를 당할 것이므로 이 때문에 어렵게 여겨 그만두었는데 올해도 이런 일이 있으니 어찌 특히 경등이 잘못하여서 그러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라. 지금 헌부의 문을 쏜 일은 아주 놀랍다. 내일 정부의 당상들은 연방하고자 하니 죄다 폐수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6일 김이 세번째 기사 사헌부의 관물을 거느린 사람을 주열한 공사를 정원에 내리고서 전교하였다. 조광보는 시인이 희학한 일을 가지고 법사를 경멸하였으니 아랜대로 나오게 하여 추구하도록 하라. 공함으로 답한 사연에 예전에 좋은 말에 미인을 싣고 다니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나라가 태평하다고 하겠는가 하는 말이 있었고 지금 국가가 태평함으로 첩을 거느렸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6일 김이 네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간원이 홀로 아뢰기라. 헌부의 문을 쏜 일은 매우 놀라우나 추구하기에 근거가 없을 듯하니 각별한 처치가 있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신에게 물으소서. 원자를 보양하는 일은 대신은 이미 가려서 자출하였으나 신등의 뜻으로는 또한 당 하관 중에서 단정한 사람을 가려서 득성을 분담하여 기르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부 판관 이호는 인물이 결성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고 이력도 없으니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문을 쏜 일은 추구하기에 근거가 없더라도 나 역시 놀라움으로 대신을 연방하고자 한다. 원자를 보양한 일은 대신 사인을 이미 차출하였고 지금 시강원을 설치를 하지 않았으니 당하관은 반드시 차출할 것 없다. 나머지는 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6일 김이 다섯번째 기사 함경도 안변 관내 영풍현에 사는 사비 굿비 굿떡이 그 아비가 범한테 물렸을 때 막대기로 마구 때리기도 하고 아비를 잡아당기기도 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아비를 살려내니 효성이 특이함으로 명하에 정문 복호하고 쌀 4석을 상주게 하였다. 중조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7일 경신 첫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 연방하였는데 정광필 신용계가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늘 경상도 관찰사의 계본을 보건대 풍제 수재가 지극히 놀랍다. 또 어제 듣건대 헌부의 문을 쏘았다 한다.
헌부는 분기를 맡은 곳인데 이처럼 끓이지 않으니 그 일은 익명서의 이해와 같아서 궁극히 추구할 수 없을 듯 하나 각별한 차치가 있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재변이 일어나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신이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잘못 때문입니다. 대저 재변을 당하면 우고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또 그들의 재상에 관한 일들에도 마음을 다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헌부는 품귀를 맡은 곳인데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조정에서 놀라움을 보여야 마땅합니다만 그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고서 문득 옥사를 일으킨다면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헌부가 의심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추구할 만하겠으나 헌부도 어느 사람에게 의심둘 수 없는데 의사하다 하여 형장을 많이 쓴다면 매우 옳지 않습니다. 신은 본부의 공사를 다시 더 분명하게 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있어 추구하였으나 잡지 못하였으니 이번에도 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다른 조건으로 잡을 수 있을런지 모름으로 묻는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법사로 하여금 요동되지 않고서 구포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늘 재변이 있으니 무릇 연양의 일은 행할 수 없다. 그늘 종친의 진연에 관해서 물은 것은 잔치를 열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늘 종친을 접대하는 것이 조종 때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잔치를 열지 않더라도 친히 사랑하시는 뜻을 보이시라면 별처에서 인접하고 승지 사관원을 입시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재변이 거듭 일어나면 상하가 다 우휼해야 합니다. 인심이 간사하고 사나워지는 것은 갓난에서 나오는데 이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헌부의 대문에 화살을 쏜 일은 단서가 없는 일이므로 옥사를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또 형장을 써서 반드시 찾아내려 했으나 안 되며 형장을 써도 끝내 찾아내지 못하면 사체도 옳지 않습니다. 정광필이 아린 바와 같이 구포하는 일은 옳거니와 상을 많이 걸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심이 완악한 것은 한갓 위형으로 억제할 수 없으니 헌부도 동요하여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심 풍속이 완악한 것을 근래 매양 의논하는데 이것은 법을 세워서 그 폐단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점점 갈미연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재변이 일어나는 것도 인심이 억울한 데서 말미암으므로 전에 단송에 관한 조문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관리도 결단해내지 못하여 단송의 끝이 없으니 단송의 법을 어찌 시행해서는 안 되겠는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라 예전에 선왕조 계유연에 단한의 법을 세웠으나 끝내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단한의 법을 세운 것은 합직판 자와 결송 후에 ing집하는 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분간하면 죄다 바르게 규결되지는 못하더라도 바르게 규결될 길이 있을 듯합니다. 만약에 문득 기한을 정한다면 사체에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또 추세하는 일이 끝났거니와 평안도는 기황 때문에 이미 정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세하는 일도 큰 민폐이며 백성에게 활악한 마음이 없으면 재변과 원망이 기약 없이 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런 줄 알면서 그릇되게 판결한 자는 죄가 있는데도 근래로는 죄를 받은 자가 없거니와 그늘이 듣건대 이 운거의 일은 헌부가 추고를 끝내고자 하나 이 품 이상에는 형량을 쓸 수 없고 나오게 하여 추구할 수도 없으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은 그 일의 심화를 모르므로 어떻게 해야 옳을지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신도 듣지 못하였습니다만 그런 줄 알면서 그렇게 판결한 자는 영불 소용하는 법이 있기는 하나 셀 수 없습니다. 송사를 다투는 자는 양편이 서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니 한편은 옳고 한편은 그런 법인데 전에 이긴 자가 뒤에는 이기지 못하기도 하고 전에 이기지 못한 자가 뒤에는 이기기도 하니 그렇다면 무엇을 그릇되게 판결한 것이라 지칭하여 죄주겠습니까? 그 법이 쓰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한 편이 잇따라 세 번 득신하고서야 그릇되게 판결한 죄를 논할 수 있으니 이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조정조에서도 그 법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운거의 일은 대신이 심화를 보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줄 알면서 그렇게 판결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일의 심화를 보고서 의논해야 할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그런 줄 알면서 그렇게 판결한 데 대하여 주의를 정하기 어려운 것은 신용계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조에서 그 법을 써서 그 죄를 논하지 못하였으므로 혹 이미 그 죄를 논하더라도 그 사람이 억울함을 고하며 도로 놓아 주었으므로 끝내 금고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세 번 다 변동 없이 득신하면 그만이겠거니 있으나 처음 판결받은 것과 같이 두 번째 판결받지 못한 자가 잠옷 많습니다. 그러나 그릇되게 판결한 정적이 명백한 자라면 역시 죄주어야 합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제 아비의 문권인 줄 알면서 제 아비의 문권이 아니라고 하는 수도 있고 아비의 문권이 아닌 줄 알면서 아비의 문권이라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는 끝까지 추국하여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역시 인심을 거치고 사성을 거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7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불시 경연에 나아가다 참찬관 성세창이 아뢰기를 일본국 사신이 조연을 내려주기를 청하였는데 전례를 상고하여 내려주라는 본부가 계셨습니다. 저 나라는 예악이 전혀 없어서 다른 국가의 불도의 일을 청하면서도 태연하여 끓이지 않으니 우리나라가 유를 승상하고 불을 배척하는 한계를 취하여 온 것은 그들이 알 수 있겠으나 이제 만약에 조연이라 하면 내려주면 저들이 우리도 불도의 일을 승상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내려줄 때 다른 이로 명목을 붙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매우 과연 당연하다. 예조가 내려주기를 청하므로 나도 범인이 그 청을 윤호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유도를 승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조연을 쓰겠는가 대신에게 묻겠다 하며 시독관 신광한이 아뢰기를 지금 성세창의 말을 듣고서 비로소 이런 일이 있은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불경을 청해서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를 접대하는 도리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승상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나라가 청한 것이 예에 어그러진다는 것도 알게 해야 하니 이제 구한다 하여 주는 것은 그름이요 전례가 있더라도 반드시 전례에 얽매여 써줄 것은 없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7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정승들에게 전교하기를 예조가 아뢰기를 일본 국왕이 대장경과 조연을 청하니 고려에 따라 내려주어야 하겠습니다. 함으로 연호하였는데 그것이 그러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므로 묻는다 하며 회개하기를 경은 이미 주었거니와 또 우리나라가 숭상하지 않으면 그만이니 준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조연도 주어야 하겠으나 과연 조연이라 하고 주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이 같으니 숭상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고 너희 청이 간절함으로 주는 것이요 조연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 될 것입니다. 하니 잔귀하기를 대장경은 예조가 내려주겠다는 뜻을 이미 말하였으니 주어도 되겠으나 조연은 줄 수 없다 하며 두 정승이 전교를 듣고서 다들 기쁘지 않은 기색이 있었다. 중조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7일은 경신 네 번째 기사 두 정성에게 전교하기를 접대 시종의 말을 들으니 임금은 경련에서 강독한 뒤에 안독 공사를 적당히 생략하고서 글을 읽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매우 마땅하다. 그러나 경련의 여가에 각사의 공사가 폭주하니 어느 겨를에 글을 읽겠는가. 이러면 심득의 공부는 되지 않고 문부에만 노고할 뿐이다. 옛사람이 임금은 하루에 10,000개를 처리한다 했는데 이것은 일이 많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기묘하지 않은 공사를 말할 것도 없겠으나 기묘한 공사도 적당히 생략해야 하겠으니 어떻게 해야 옳겠는가 하며 회개하기란 경영관이 아린 뜻은 성하게 잠시라도 끊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정사를 듣는 것은 더욱 큰 일이며 공사에도 유념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으나 또한 가려서 아뢰지 않기가 어려운데 이미 아뢰었으면 또한 어쩔 수 없이 성료를 거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한편을 치우치게 폐기할 수 없으니 조종조의 일과 같이 하면서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8월 17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두 정승이 또 아뢰기를 예조인 한간을 불러서 물으니 조연을 주겠다는 것을 아직 저들에게 누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려주라는 명이 이미 내렸으니 금지시키더라도 통사 하례들이 저들 사자에게 누설할 것이므로 저들 사자가 이미 알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도를 숭상하지 않으니 너희에게 조연하는 일은 전혀 할 수 없으나 외국인이 청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주는 것이니 이 뒤에는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가하기를 외인이 조연을 청한 일에 있어서는 조연을 바란다 해서 주는 것은 언변치 못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저들 사자가 내려주라는 명이 있었다는 말을 것을 미처 모른다면 주지 않아야 하겠으나 예조가 누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들이 내려주라는 명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안다면 이제 주지 않는 것도 옳지 못하다. 그러니 이제 내려주더라도 조연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아울러 말한다면 어찌 안 되겠는가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내가 공사를 적당히 생략하고 글을 읽으려는 뜻은 정사에 대만하려는 것이 아니며 조정조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다. 대개 임금의 도리로 말하면 권세의 대강을 모두 잡고 상벌의 큰 것을 알아야 할 따름이요. 자라한 문부에 관한 일 같은 것은 유사의 직사이고 임금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에게 생각이 있으니 어찌 구태여 말하지 않겠는가. 하루 안에 3번 경련을 여는 수도 있으며 또 그 여가에 자잔께 무난하고 만기가 허분한데 어느 겨를에 조용히 글을 읽어서 그 깊은 뜻을 탐구하겠는가. 임금은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정사도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되니 입게 할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상세히 보고 치밀하게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들어오는 공사가 잇따라서 끊이지 않으면 예전 말과 지난날의 행실을 강구하기에는 워낙 겨를이 없다. 또 아래 공사를 보는 가운데도 어찌 기묘하지 않은 것이 없겠는가. 이를테면 팔도에서 올라오는 약재나 찬선에 관한 서장도 반드시 개하하거니와 이런 것들도 많은데 이것은 회사에 곧바로 신고해야 할 것이다. 전에도 제 신에게 의논하여 기묘하지 않은 계보는 짐작해서 드러내어 아뢰지 않고 해조에 곧바로 신고하게 했으니 지금도 아래는 일이 전과 다름없다. 경영관이 말할 뿐 아니라 내 생각도 같으므로 하문한다 하며 두 정성이 아뢰기를 과연 상교와 같이 약재 따위 기묘하지 않은 일을 개야 할 따름이라면 가합니다. 상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성념이 이토록 학문에 독실하니 이는 우리나라 만세의 복이거니와 어찌 시종 몇몇 군자의 힘이 아니겠는가. 아깝게도 당시의 대신은 구습을 따라 고차히 지내고자 할 뿐이고 그 아름다운 뜻을 돕지 못하였다. 중정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7일 경신 6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정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8일 신유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일본 국왕이 청한 대장경과 조연에 관하여 의논하였거니와 만약에 준다면 명목을 조연으로 하지 않더라도 실은 조연과 다름이 없으며 우리나라는 이교를 승상하지 않으므로 조연은 할 만한 것이 아니니 대신은 주어야 한다고 하는 내 생각은 주지 않았으면 한다 하며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불도를 승상하지 않는다면 불경은 죽어서 조연의 일을 그만둔다는 것도 어려울 듯합니다. 내려주라는 명이 이미 내렸으면 저들 사신도 이미 알 것인데 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나라의 일이 경솔할 배단이 있을 것이니 우리나라가 승상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고서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 회답하는 서계에서도 이런 뜻을 대려 말하면 될 듯합니다. 하고 참장관 이자가 아뢰기를 전규를 보건대 일본국의 사신을 대접하기에는 과연 우연하게 하지 않았으니 한결같은 규례를 따라야 하고 더하거나 덜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군데 선의사 등이 다 그들의 환심을 얻고자 음식을 특별히 내는 일이 있다 하는데 그러면 끝내 그만두기 어려울 것이니 예를 벗어난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집이 유관이 아뢰기를 교리는 혹 잘못이 있더라도 상학 개까지 되지 않으나 4대에 잘못이 있으면 나라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금은을 중국에 바쳤으나 이제 바치지 않는 것은 나지 않기 때문인데 지금 금은을 몰래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는 자가 금은을 바치던 때보다 많으며 몰래 가져가는 것을 금하는 법이 있기는 하나 거행하지 않는 데다가 통사 중에 몰래 가져가는 자가 많으니 뒤에 반드시 금은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불가불 염려에 미리 그 배단을 막아야 합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금은을 몰래 가져가는 것은 일죄라 적발하여 죄주기가 어렵습니다. 전에 남건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가져가는 물건과 사는 물건을 헤아려 가져가는 물건에 여유가 있을 경우 다 속공할 것 같으며 그 사람에게 이익이 없으니 몰래 그 문을 가져가서 이익을 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 함경도에서 언을 채취할 때 나는 금죄의 법이 크니 범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혹 범하는 자가 있었다. 과연 말한 바와 같이 각별히 속공하여 그 사람에게 이익이 없게 하면 아마도 될 것이다. 서장관은 일행을 단속하는 직임이니 가려서 보내야 할 것인데 늘 감찰을 서장관으로 차출하여 보내므로 정하게 가릴 수 없으니 직질이 높은 문신을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며 동지사 남군이 아뢰기를 근래 5, 6년은 반드시 직질이 높은 문신을 보냈으나 그 뒤 2, 3년간은 또 감찰을 보냈는데 감찰들은 거의 다 일에 능숙하지 못한 신진인 인원이니 직사를 담임하지 못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장관, 질장관이 두 사람이 되므로 정하게 가릴 수는 없으니 한 사람이 두 사무를 겸임하게 해서라도 정하게 가려야 하며 전조에서 더욱 잘 가려서 보내야 한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법조가 있어야 전조에서 가려서 보낼 수 있습니다. 직질이 높은 인원에게 겸 지평, 겸 장량의 직을 주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질정관은 성문원에 질정록이 있으므로 윤차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닐 헌부의 문을 쏜 자가 있어 내가 듣고서 지극히 놀랐거니와 조정이 있다면 어찌 감히 그렇게 하였겠는가 하며 대사관 문근이 아뢰기를 이는 빈가할 데가 없는 일이므로 추구할 수 없으니 어찌 이처럼 큰일이 있겠습니까? 지난 해에 쏘았고 올해에도 또 그러하니 마침내 손자를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의심될 만한 자를 추구하며 혹 찾아낼 길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단서가 없는 일은 추구할 수 없다. 지난 해에도 추구하였으나 찾아내지 못하였거냐. 이제 추구하더라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하며 신용계가 아뢰기를 일은 지극히 놀랍습니다. 추구한다면 반드시 형정을 써야 하는데 빈가할 데가 없는 일로 형정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의심할 만한 자가 있다면 추구할 만하겠으나 단서가 없이 추구하였다가 찾아내지 못하면 마침내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구포하는 일도 헛된 일이라 하겠으나 상포를 넉넉하게 해서 구포해야 합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전지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둘 만한 자를 고하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마다 와서 고하게 하면 혐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와서 무고할 것이다. 헛된 이로 옥사를 일으키게 될 패단이 없지 않으니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하며 특징관 한 세관이 아뢰기라 끓인 바가 없어 지극 이토록 극심하게 이르렀으니 천위를 보이셔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인심과 풍속이 지극히 약하니 먼저 인심과 풍속을 고치면 절로 이런 일이 없어질 것이다 하였다. 시독관 이청이 아뢰기라 그일 의논한 정몽주의 배향에 관한 일은 조정의 의논이 직접 위신을 섬기는 것을 허물이라 하나 몽주는 우리나라 이학의 시조요 세종조에서 충신도에 기록한 것은 그 사람에게 의심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그 사람됨을 추복하여 오는 것입니다. 신이 전의 를 상고해보니 한때의 사람들이 다 신씨인 줄 몰랐습니다. 정추는 전조의 충신인데 그 사람이 사부였는데도 신씨인 줄 몰랐거니와 알았다면 직접 섬겼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연의 허무로 삼는 것은 지극히 온편합니다. 하고 문근이 아뢰기를 과연 잘 알 수 없을 만합니다. 위신인 줄 알았다면 끝내 왕씨를 위하여 죽은 자들이 신씨를 섬기겠습니까? 이것을 허무로 삼는 것은 참으로 온편치 못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정몽주일은 당초에 문묘에 종사하고자 하여 의논한 것인데 마침내 도리어 다른 의논이 있었으니 그럴 줄 알았다면 당초부터 의논할 것이 없었다 하며 신용계가 아뢰기를 신등의 의논은 감히 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설을 상고하여 의논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적으로 말하면 문묘에 종사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으나 신씨를 섬긴 일은 혐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정몽주가 공민왕 9년에 출신하여 공양왕 때 재상이 되었으니 그 사이에 신씨를 섬긴 것이 일조 일석이 아닙니다.
정몽주가 신씨를 섬기되 늘 적임글 장간지와 같은 마음을 품었었다 한다면 옳겠으나 신씨인 줄 모르고 섬겼다 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신씨를 섬긴 것이 한두 해뿐이라면 모르겠으나 15년토록 오랜데도 생각을 고치지 않았으니 이것은 혐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신의 소견이 이러함으로 의논이 그러하였습니다. 하고 이청이 아뢰기를 조정이 다 알았다 하더라도 윤소종, 정도정과 같은 무리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정인 군자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사경 정응이 아뢰기를 참으로 위신인 줄 알았다면 어찌 즐겨 스스로 섬겼겠습니까? 신신 줄 알면서 섬겼다고 가리켜 말하는 자는 정인군자가 아니라 간사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위신인 줄 알았다면 그때의 정인군자 중에 어찌 마음 아파하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권근은 한때 큰 선비요 큰 덕이 있는 사람인데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또 사책의 기록을 보면 노국 대장 공주의 열전에 공주가 임신하였는데 다리 차서 난산으로 서가하였다 했으니 이것으로 보면 공민왕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남군이 아뢰기를 신은 전일의 수의 때에 병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회의한 내용은 들었습니다. 정몽주는 크게 어진 사람이라 우리나라 인물 중에서 견줄 사람이 없습니다. 권근은 도화계도 소견이 얕은 사람이 아닌데 태조 때에 아래여 고려 500년 동안에는 이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였고 그 행사의 좌치는 지금까지도 의범이 될 만하여 이를테면 상제, 의창, 명복과 같은 그가 시설한 것 중에는 옛 사람에게 견줄 만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위신에게 신사한 것을 대현의 혐으로 삼으나 대현의 일은 본디 가벼이 의논할 수 없습니다. 적인글이 무시를 섬긴 것은 뜻이 당실에 있었던 것이므로 마침내 능히 주를 돌이켜 당을 만들어 당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정몽주가 위신에게 신사하였으나 왕씨에게 뜻을 두었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둘 만한 데가 있다면 어찌 포장하여 문충이라 증시까지 하였겠습니까? 사문에 공이 있기 때문이니 문매에 종사해도 됩니다. 또 충성이 없으면 신하가 아니거니와 정몽주는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키던 때에 인심과 천심이 다 고려를 저버린 것을 모르지 않았는데도 왕씨에게 마음을 두어 죽기에 이르렀으니 백세의 인신이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반드시 명미에서 제사하지 않더라도 개성 땅에 따로 사당을 세워서 제사해야 한다고 신은 생각합니다. 예전에 백이 숙제도 다 사당을 세워서 제사하였거니와 이 사람의 일은 워낙 법년이 처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자 하고 이자가 아뢰기를 기록만 보고 말하자면 그 인물을 의논하기 워낙 쉽지 않으나 대신에 의논은 신씨를 섬긴 것을 광명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니 이것도 강상을 불식하는 일입니다. 사책을 상고하여 보더라도 지금 정몽주가 위신인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정상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릇 절개를 잃은 사람을 혹 지위를 얻고자 걱정하고 얻은 지위를 잃을까 걱정하여 공명을 중하게 여깁니다. 정몽주가 신씨인 줄 알면서 섬겼다는 것은 알 수 없거니와 그가 왕실을 위하여 충절을 다하였다는 것으로 논한다면 신씨를 섬긴 것을 가지고 허무로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무릇 일에 있어서는 작은 일이라도 본디 가벼이 의논해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이 사람은 우리나라가 있어 온 이래로 이 한 사람이 있을 뿐임에리까 정몽주가 신씨인 줄 알면서 섬겼다 하더라도 이는 예양이 지맥을 위해서 한 것과 같은 일이니 대절에 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두 임금을 섬길 마음이 있었다면 바야흐로 태조께서 흥하는 운수일 때이므로 왕씨가 세미하여 떨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태조를 따랐으면 공명을 얻기가 손바닥을 뒤집기보다 쉽다는 것을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도 알 터인데 오히려 충절을 다하여 마침내 왕씨를 위하여 죽었으니 이것으로 보면 위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섬겼으니 반드시 신시인 줄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교수에는 늘 적인글 장간제의 마음을 품었었다 하였는데 이 글을 지은 자는 지나친 칭찬의 말을 쓴 것이니 이 한 고투리를 가지고 크게 어진 사람에게 험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시를 섬긴 것이 험이 된다는 말을 가지고 명교를 부식하는 도움으로 삼는다면 괜찮겠으나 크게 어진 사람의 일은 가벼이 의논해서는 안 되며 이런 의논은 후세에 가서 비로소 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정응이 아뢰기를
세종조에는 고려 말에서 멀지 않아서 아직 정몽주와 같은 때의 사람이 있었고 사설을 지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시호를 찬양하여 문충이라 한 것은 워낙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였는데 이제 분명하지 않은 의논으로 크게 어진 사람은 허음을 만드니 후세에 내려가며 악명이 돌아가는 것을 면치 못하여 사모하는 마음도 끊어질까 염려됩니다. 이는 구태여 쟁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고사를 보고도 조금도 의심둘 만한 데가 없으므로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8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8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정몽주의 일은 당초에 문묘에 종사하고자 의논한 것인데 대신에 의논이 저러하니 표의하지 않으면 내 생각도 같아서 그 의논을 따른 것이라고 후세에서 생각할 만하다 하며 정원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신이 대현의 일을 논하는 데 있어 근거 없는 의론으로 논란하였으니 아랫사람의 뜻이 매우 답답합니다만 사필에 의한 글은 선악을 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상께서 그 의론이 옳지 않다고 논하시고 대간 시정도 그 그름을 논박하였다면 시비는 절로 정해진 것이겠으나 전일 회의 때는 의논하는 자가 많지 않았으니 이제 다시 그 의를 모아 그 옳게 여기는 것을 따른다면 그 의논은 절로 깨지고 시비가 절로 정해질 것입니다. 육조의 참의 이상과 학교의 장관에게 의논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8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이호는 아랜대로 윤호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8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주와 이전 김은기가 사장을 올리기를 신은 본디 용렬한 재능으로 외람되게 천언을 입어 의정에 승수된 지 이미 5년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의진 사람이 나올 길을 막은 것이 마음에 참으로 미안하여 물러갈 것을 생각한 지 이미 오래나 아랠 길이 없었는데 이제 대간이 논하는 바가 정중하며 신의 병이 재직하게 마땅하지 않으니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 하니 볼륨 비답을 내리라고 명하였는데 그 사연은 이러하다. 대신의 진퇴는 국가의 흥망에 관계되며 정치가 돌아가는 바요 책임이 갖추어 있는 바인데 어찌하여 한마디 말에 문득 미쳤다 하여 몸을 보존하려고 굳이 사직하는가. 경은 기우가 단정하고 성도가 공의하며 생각이 깊어서 일에 능숙하며 학문에 힘써서 고요히 조수하며 학 선생이 그 목으로 여기고 내 고갱이 되어 사람들이 노성에 의지하고 나라가 기덕에 기대한다. 바야흐로 도타에 돕는 힘을 빌어 내 부족을 보필을 하는데 감히 굳이 사용하는 마음을 조차 경이 물러가는 것을 허락한다면 국체를 위하여 조금도 온편한 것이 못된다. 신료는 혹 서로 바로잡는 것인데 어찌하여 인책하기까지 하는가. 혐의를 밝혀서 해직을 청하면 경의 자처로서는 선한 것이겠으나 짐진 것을 풀어버리면 내가 의지할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지극한 뜻을 이루고자 하나 할 말을 모르겠다. 굳이 핑계에 나를 버리지 말고 억지로라도 나와서 일을 돌보기 바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8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성균관의 생은 권전 등이 상소하였다. 대리야 신등은 정몽주 김굉필에게 이미 계적하고 천명한 공이 있으므로 표창하여 종사하는 언전을 받아야 한다고 늘 생각하였거니와 전소에 이미 아뢰었으므로 번거롭게 거듭할 것은 없고 조정의 인원이 일컫는 행적도 예감이 통촉하시니 전하께서는 그 사람들이 대략 본디 잘 아실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정몽주는 우리나라 이학의 시조이므로 문묘에 종사하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으나 역조에서 빠뜨린 것은 직접 위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김굉필은 학행이 독지하여 크게 시배에게 추복받았으나 성경을 드러내서 사도를 도운 공이 없으니 역시 종사할 수 없다 하나 신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공민왕이 신우를 아들이라 하여 신민도 세자라 추도하매 군신이 분정되어 이언이 없으므로 정몽주는 그 마음이 스스로 왕실을 위하는 신하여서 참으로 신씨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과연 신씨인 줄을 알면서 섬겼다면 이미 왕씨를 저버린 것이요, 신씨를 섬기고서 또 공양왕을 섬겼다면 또 신씨를 저버린 것이니 그 반칙이 어찌 이보다 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데 지금 한가 사책에 실린 것에 의거하여 거슬러 보지 못한 때의 이 일을 책망하여 험잡을 수 없는 사람을 험잡으니 신등은 더욱 박절하지 않은가 합니다. 더구나 우리 태종 세종께서 명하여 관직과 시호를 추정하고 충록에 편찬하여 넣었음이리까. 대저 이종의 인명으로 친히 이목에 미치기까지 하셨는데 지금이라 조금이라도 실신하였다고 의심될 만한 데가 있었다면 어찌 그처럼 포현하셨겠습니까? 신등은 이 때문에 더욱이 정문주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세를 탐내고 녹의 마음을 두어 안면을 바꾸고서 역적의 조정에 썼다고 한다면 비루한 짓을 좋아하는 소인일지라도 그런 일을 부끄러워할 터인데 정몽주처럼 어진이가 차마 하겠습니까? 정몽주가 짐짓 알면서 섬겼다면 나머지는 볼만한 것이 없는데 또 어찌하여 이른바 이학의 시조이므로 종사하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칭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굉필로 말하면 송나라의 여러 유현의 뒤에 태어나 분발하고 실천하여 송나라의 여러 유현의 학문을 이어받고자 성경과 현전의 뜻을 연구하고 성경과 현전의 도를 밝혀서 스스로 실행하고 남을 가르치며 의형에 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문되었고 금세의 학자로 하여금 꼭 의기할 때가 있게 하였으니 비록 이번과 저서가 없을지라도 이른바 성경을 드러내고 사도를 도운 것이 또한 어찌 이보다 더 하겠습니까? 증자가 이르기를 그 들은 바를 존중하면 고명하고 그 아는 바를 실행하면 광대하다 하였는데 대저 들은 바를 존중하고 아는 바를 실행하여 고명하고 광대한 것은 김굉필의 마음입니다. 구구한 글을 지어 새스를 만들기에 힘쓰는 일로 말하면 김굉필을 권해서 시키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리 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신등이 본디 압니다. 하물며 묻 경서의 깊은 뜻은 이미 큰 선비의 손을 거쳐서 이치에 순하게 충분히 밝혀서 의심할 만한 데가 없으므로 정자주자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다시 설을 지을 것이 없음이리까. 맹자 이후로 정하기 전하지 않아 분분한 이슬을 능히 밝힐 자가 없으므로 정자주자의 처지에서는 워낙 말하고 짓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정자주자보다 뒤에 굳이 정자주자가 세우지 않았던 설을 세우리 한다면 아마 지나치게 높지 않으면 지나치게 낮고 허탄하지 않으면 지리하여 학문을 가르칠 뿐일 것이라고 신등은 생각합니다.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에 5가지가 있으되 글을 짓는 것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으니 글은 본디 지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지을 것이 아닙니다. 후세의 선비라는 자들이 있다고 말다는 것을 주어 모아서 교묘하게 맞추니 그 스스로 비기는 데가 지나치게 높고 천착이 매우 찬망하거니와 군자의 비평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정자 주자 등 여러 유현을 송나라에 내지 않았다면 누가 능히 공자 증자 자사자 맹자의 도를 후세에 밝혔겠으며 하늘이 김굉필을 우리나라에 내지 않았다면 누가 능히 정몽주의 계통을 이어 정자 주자 등 여러 유현이 밝힌 바에 따라 공자 증자 자사자 맹자의 도를 금세에 밝혔겠습니까? 그런데도 의논하는 자는 재수라는 것이 없다 하여 문득 드러내거나 도운 공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하니 신등은 실로 알 수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가 사전에 실려있는 것은 쉽게 증감할 수 없다 하고도 갑자기 종사하는 것은 옛일에 맞지 않을 듯하다 하나 신등은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것이 당연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저 사전이라는 것은 본디 마땅히 제사할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둔 것이므로 제사하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합당한가에 달려 있는 것인데 오히려 증감할 수 없다느니 옛일에 맞지 않다느니 하는 말이 있으니 이는 그 사전 때문에 도리어 제사해야 할 사람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전의 본의이겠습니까? 예전에 송 이종이 염락 주 장을 스승으로 높이고 왕안석을 내렸는데 당시에도 증감할 수 없다느니 옛일에 맞지 않다느니 하는 의논이 없었고 후세에서는 이 때문에 이종을 흠잡지 않고 오히려 이 때문에 이종을 칭찬하여 지금까지 덜 해지지 않았던 것도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스승을 높이고 높이지 않는 것은 성도에서 문을 숭상하고 도를 존중하는 것이 얕으나 깊으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정몽주 김경필에 대하여 본디 손익이 없고 국론이 이미 정해졌다면 신등이 다시 무엇을 감히 바라겠습니까마는 만약에 의논을 하면서 이치를 살피지 않고 마땅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1100대 후에라도 반드시 공론이 있을 것이니 신등이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바요로 문교에 유념하여 풍화를 베풀고자 하시니 전에 사도가 어둡던 것을 전하 때부터 밝히고 전에 굽혀있던 것을 전하 때부터 펴야 할 터인데 정몽주 김경필과 같은 덕을 지닌 인재를 전하 때 높이지 못하고 높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억압하여 더 날리지 못하게 한다면 신등은 국가의 수치요 사도의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그 양단을 잡아서 반드시 잘 살펴서 가리고 반드시 지극하게 행하여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도를 밝히소서. 그러면 정몽주 김경필과 같은 어진이가 성조에서 누를 얻게 되지 않을 뿐더러 염락의 문명한 운수가 송나라에서만 아름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소는 권전이 지은 것이다. 하인데 소가 들어가니 장가기를 너희 소를 다시 대신등과 의논하리라 하였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8일 신유 7번째 기사 의정부 6조 한성부 성균관에 전교하였다. 정몽주 김경필은 우리나라 이학의 주이며 바야로 사문을 일으키는 때를 다항하였으니 전현을 문묘에 종사하는 것은 매우 급한 일이라 이 때문에 전에 중의를 모았더니 정몽주가 도리어 절개의 험이 떠나온 이름만 얻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은가. 이 때문에 물론이 강계하여 마지 않고 대학생이 또 상소하여 논변하였다. 대저 전일의 의논에서 역조에서 하지 않았으니 가벼이 시행할 수 없다 한 것은 구태여 다시 의논할 것이 없겠으나 사문을 일으키고자 전년을 의논했다가 도리어 절개에 큰 흠이 있다는 이름만 더하고 끝내 종사하지 않으면 후세의 의논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정몽주 김경필이 다 문명에 종사하면 먼저 의논의 잘못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도학과 사문을 일으키는 큰 행복도 될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구태여 다시 의논한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8일 68번째 기사 황해도 풍천에 충해가 발생하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22년 8월 19일 임술 첫번째 기사 계복을 듣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9일 임술 두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9일 임술 세번째 기사 춘추관의 당상이 아뢰기를 성주 사고에 비가 새는 곳을 관찰사가 춘추직을 겸대한 수령을 시켜서 열어보게 하였습니다. 대저 사고는 상시에 여닫지 못하는 것인데 수령이 여닫을 수 있게 하면 사고가 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듯합니다. 사관을 보내 다시 봉심하게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9일 임술 4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잠시는 동서에만 두어도 근본을 힘쓰는 뜻을 보일 수 있다면 신잠실은 법에 없는 설치이고 피해도 없지 않으니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연혁은 매우 작은 일이라도 조중조에서 설치한 것을 가볍게 폐지할 수 없으니 내일 어득 때에 아울러 정부에 물으라 하였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9일 임술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간간 공설인이 아뢰었다. 성현의 글을 읽을 때에 문자문을 보아서는 안 되고 심상에서 공부하고 먼저 내 몸을 닦아서 사업에서 시조하는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후세의 임금 중에 어찌 학문을 좋아하는 자가 없었겠습니까마는 심상의 공부를 모름으로 요순, 우, 탕, 문, 무와 같은 임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문자만 보지 말고 반드시 심상에서 공부하여 시조의 근본을 삼으소서. 또한 모름지기 내 마음을 관평하고 광대하게 하고 본디 우순 요우탕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기약하되 이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만두지 않아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맹자가 사람은 다 요순같이 될 수 있다 하였거니와 요순이 되고자 한다면 뜻이 반드시 고대해야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9일 임술 6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0일 개해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학년일을 강독하였는데 운한편에 이르러 시강관 조광조가 아뢰기를
이 편에 교로부터 종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에게 제사하였다 했는데 후세에는 큰 가뭄이 있어도 친제하지 못하고 대신을 보내는 일도 없습니다. 옛말에 정성스럽지 않으면 아무리 재수가 훌륭해도 소용없다 하였으니 관원을 보내어 치지하더라도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때로 정부의 대신을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친제해야 하나 혹 연고가 있어서 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지금 헌관은 중신을 차출하여 보내지 못할 뿐 아니라 낮은 관원을 차출하기까지 하니 매우 옳지 않다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제사는 지극히 번다합니다. 당초의 뜻을 살펴보면 조정조에서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살았을 때처럼 하는 뜻을 둔 것인데 능침에는 상망이 있고 문소전은 삼시에 있으니 이렇다 번독하면 입번하는 종제가 어떻게 삼시에 정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일이나 뒷사람이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고 지사 장순손이 아뢰기라 경영관의 말이 지당합니다. 문소전은 삼시로 제사하고 그릇을 씻는 소리가 신이가 계신 곳까지 들리는데 신도는 고유한 것을 숭상하니 이처럼 설만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니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제사에 번독하면 곧 공경스럽지 못한 것이라 합니다. 조종조의 일을 갑자기 고칠 수는 없으나 능침에도 상망제가 있어 이 때문에 제관이 정성을 다하지 못합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이런 일은 아뢰기 어려울 듯합니다. 전하께서 몸소 옛사람의 말을 생각하고 대신에 말도 살피시면 그 이치가 어떠한지를 아실 것입니다. 하고 대사원 최숙생이 아뢰기를 상께서 날마다 경연의 납시와 잘 다스리기 위하여 뜻을 기울이시고 신등도 상께서 3대의 정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하게 공명하고 경전을 널리 보셨으니 어느 데의 일인지 모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가는을 즐거이 받아들이며 흥하고 가는을 싫어하며 망하거니와 날마다 고사를 보더라도 간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신등이 이를 말하고 대신도 말하는 것은 그것이 공론이고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조의 일에도 진수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 옛말에 도가 아닌 줄 알면 어째 3년을 기다리려 한 것이 이 뜻입니다. 지금 신이 논하는 것이 다 원망받을 일이므로 헌부에 문을 쏜 일까지 생겼는데 이것은 한때의 변일 뿐만 아니라 만세의 큰 변입니다. 신은 폐조에서 사죄를 범하여 여러 차례 고문당하고 3번 적소를 옮겼는데 중흥 뒤에 시종의 반열에 들어와 참여했으니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바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라 신은 죽어도 아깝지 않으나 후세에서 의논이 있을 것이 염려됩니다. 임금은 위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 백성을 두려워해야 하며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은 천명천토에 불과한데 관작이 곧 천명이니 임금이 어떻게 천명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천재 시변이 거듭 나타나서 끊이지 않는데도 상께서는 분부하시기를 이미 시행하여 온 것이니 고칠 수 없다 하니 이는 쇠세의 말입니다. 여러 달 논멸하여 곧 윤호하지 않으시니 신은 참으로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시경에 생각하건대 나 홀로 근심이 크다 한 것은 사람들이 다 근심하지 않으나 홀로 근심됨으로 그 말이 이러한 것이니 이런 말을 체념하여 대간의 말을 들으셔야 하며 근데 듣지 않으시면 조정에 복이 못됩니다. 시경에 백성의 와은을 어찌 막는 이가 없을까 하였는데 와은은 곧 사슬 이단입니다. 이단은 흥하지 못하고 장차 끊어진다는 것은 패조부터 그러하였으나 사슬의 뿌리가 이제껏 끊어지지 아니하여 공중에 남아있다면 그 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여승이라는 것은 가장 상스럽지 못한 것인데 안일원 자수궁이 있으면 그로 인연한 화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는 여성의 집을 헐고 환속시켰으나 이것은 법사가 한 일인데 숙생이 당시의 장관이었다. 어찌 뿌리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법궁에 상시 거처하시도록 신이 전에도 아뢰었으나 상께서 듣지 않으셨는데 법궁에 상시 거처하여 조정께서 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신이 잘 알지는 못하나 외관에서 또한 말하기를 창덕궁으로 이해하시기는 하였으나 실은 그렇지 않고 창경궁에 거처하신다 합니다. 군신은 다 창덕궁에 상시 계신 줄로 생각하는데 이런 말이 있으니 이는 사슬에 빠져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격이 번독하여 외방의 궁촌 벽항에도 많이 있으며 이뿐 아니라 수령의 아내에 늘 출입하는 자를 아무라고 부르고 또 궁무라 부르는 자도 있으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어찌 아래를 바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어찌 위에서 죄다 아실 일이겠습니까?
조석으로 경계하여 먼저 스스로 검절해야 합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신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신하는 하루라도 임금이 있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그렇다. 이단의 일이 사대부의 집에도 있는지 나는 잘 알 수 없으나 참으로 언금해야 할 것이다. 당초에 이궁으로 이해한 것은 자전의 뜻이었다. 상시에는 창덕궁에 거처하고 한더위 때는 혹 창경궁으로 거동하여 서로 왕래하거니와 상시 법궁에 거처하라는 대신의 말은 지당하다 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최숙생이 이 말을 내니 좌우가 놀라서 말 한마디도 없고 상도 불평한 성색이 있으므로 최숙생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는데 조광조가 또한 그 잘못을 아뢰니 상이 비로소 성색을 부드럽게 하였다. 장경왕후가 후응함에 상과 상den이 4, 5일 안에 황급히 창덕궁으로 비어하고는 거처하는 궁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의논하는 자가 조금씩 이것을 말하다 그 까닭을 잘 알 수 없었고 상이 숨기는 바이므로 사람들이 대개 감히 발설하지 못했는데 이때 이르러 최숙생이 비로소 그 언단을 열고 조광조가 이어서 그 말을 도왔다. 조광조가 말하기를 최숙생의 은사가 강기하고 절직하니 내가 애지중지하여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고 싶다 하였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외방의 선비들이 성균관에 많이 모인 것은 진영은 성사이니 경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또 국가에 인재가 없으니 인재를 취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고 최숙생이 아뢰기를 옛 사람은 염퇴하는 자가 많으므로 수령이 친히 권하여 수레에 태워 보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자라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외방에 염퇴하여 과거 보러 오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사하여 올려보내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염퇴하는 사람은 올려보내게 하라 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이때 이미 5시에 가까웠는데도 좌우에 논술이 끊이지 않았는데 특진간 안윤덕은 말 한마디 없다가 물러나와서 사사로이 말하기를 섭대없는 말을 쓰다이 아뢰니 상께서 싫어하는 기색이 계시더라 하였다.